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종입니다. 오늘은 경인일보에 실린 신성한 교수님의 글을 보겠습니다. 행복하자. 제가 행복학을 얘기하면서 법구경, 불교의 경전에 행복하려면 행복하고자 마음먹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제목도 행복하자라는 말입니다. 신 교수님 글을 읽어보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의 철학과 행복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요약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안으로는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했으며 밖으로는 공동체의 가치와 선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행동했다. 이런 행동이 철학과 정치였다. 신 교수님 사진입니다. 산다는데 뭐 특별한 게 있으랴.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웃으면서 참 좋은 세상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훌륭한 삶이 아닌가. 그걸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행복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문제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다는 데 있다. 전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은 삶의 목표를 행복에 두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권력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었다. 행복이란 그리스 말은 나의 영혼이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 좋은 상태이며 영혼이란 것도 뭔가 영혼이 무슨 실체처럼 또는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나의 생각과 의식,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궁극적인 어떤 형상을 영혼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하기도 했다. 절제와 금욕을 추구하기도 했다. 제가 행복에 관해서 인왕산TV 이용종을 처음 하면서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이 타인의 삶을 보면 동독의 정보원이 영혼을 잃은 사람이죠. 그래서 남을 감시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영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니다. 그럼 영혼을 잃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보면 아름다운 영혼의 소나타 뭐 이런 곡이 나오고요. 피아노 곡이 나오고 또 아름다운 영혼에 관한 책도 나오고 그럽니다. 인간의 영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결국은 행복의 종착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니 얼핏 보면 참 모순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이들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며 그러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키게로 같은 사람은 영혼을 갖고 닦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한다. 철학이 무슨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갈무리하는 암과 행동이었다. 그래서 철학은 영성 수련의 다른 말이기도 한다. 철학하는 삶, 그렇죠? 생각하는 삶, 영혼을 갈고 닦는 삶이 철학이죠. 키게로의 사진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철학자, 문인으로서 고전 라틴 산문의 창조자이며 완성자이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부자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행복산업과 행복 심리학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해치는 각종 지표에서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국이다. 자살률,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반대로 출산율과 자유에 대한 의식을 뽑았네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도 등은 늘 꼴찌 근처를 맴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니체는 언젠가 영국 사람만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로 실증주의적 문화,
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들이 추구한 행복은 다만 물질적 풍요에 있기 때문이었다. 참된 행복은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지만 불행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다. 행복하지만 행복할 줄 모르고 행복을 찾아 방황할 때 우리는 불행한다. 영국 사람들의 실증주의적 문화, 그것이 사실은 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혁명을 이뤘죠. 영국과 미국이요. 그래서 세계 부자가 됐죠. 세계를 경제, 정치, 문화에서 지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자본주의적 발전에 문제점도 있다. 뭐 좀 더 얘기하면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증주의적 문화, 실증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죠.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 사람은 지극히 실존적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다. 나의 생각과 느낌, 나의 세면이 충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실존적으로 충만해도 내 옆의 사람과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사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은 나의 영혼을 갈고 닦는 철학과 함께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겼다. 행복은 그 안에 자리한다. 세계 시민. 거창한 얘기죠.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는 세계 시민은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레니즘 시대가 풍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하실 수 있다. 남들이 말하는 물질적 풍요나 권력,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 그들은 안으로는 영혼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했으며 밖으로는 공동체의 가치와 선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행동했다. 이런 행동이 철학과 정치였다. 철학이 영혼을 갈고 닦는 일이라면 정치는 공동체, 폴리스의 일을 다루는 데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철학과 정치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모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글을 읽고 감히 정치학한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철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는 존재론이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는 인식론, 지식론이고요. 무엇이 옳으냐, 가치론, 윤리학이 있죠. 또 한 가지 하나 더 넣는다면 미학이 있습니다. 미학은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존재론, 형이상학, 형이상학이 존재론이 형이상학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형이상학의 가장 큰 부분이 존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존재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거예요. 와 인간의 외적인 거, 우주는 무엇인가,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와 인간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인간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두 가지가 존재론인데 인간 외적인 것 말고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실존주의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어떻게 보면 행복학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해결을 신으로 찾는 것이 유신론적 실존주의고 그렇지 않은 실존주의자들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죠. 그래서 행복은 결국 종착역은 철학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